두 번째 키워드 존재감입니다. 기사 볼까요? 사과하고 일축하고 설명하고 정치인보다 눈에 띄는 장관들입니다. 어제 국회 곳곳에서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예결특위도 열렸죠. 네. 여기에 이제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다 나왔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죠. 잼버리 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야당과 공방 속에 거센 언변이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들을 직접 꼼꼼하게 좀 설명을 했다라는 건데요.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사형 집행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정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있었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십시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게 대체 무슨 메시지냐? 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건데 설명 들어보고 오시죠.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네, 사실 사형 집행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뭐 하루 이틀 된 이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시설 점검하십시오라는 얘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건 장 변호사님, 이건 뭔가 의중이 사형 집행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 장관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은 좀 원론적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지만 네. 그래도 그 어간에 담긴 내용들은 예전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장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집행을 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것이 형사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 또 외교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도 정부로서도 고민은 정말 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새같이 이제 흉악범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가 네. 과연 앞으로 집행을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으로 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뭐 장관이 즉흥적으로 뭐 판단해서 집행하고 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절대 아니고요. 네.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첫 번째로도 국민적인 공감 그리고 두 번째로도 국민적인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 관련해서 만평도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을 좀 같이 볼까요? 네. 흉악범에게 고함.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형시설 점검. 종종 얼음으로 오고 있는데 너 떨고 있니? 여기서 말한 너는 흉악범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걸 보면 최신영 변호사님, 이거는 사형 집행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점검을 하는 모습만으로 충분히 뭔가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노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률 용어로 일반 예방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제상 사형을 집행하는데 최종 서명할 수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도장을 찍으면 네. 일주일 내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네. 본인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배경, 또 본인의 개인적 경험, 예컨대 예전에 그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만약에 집행이 됐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죠. 네. 그런 어떤 개인적 경험 속에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안 했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최근 어떻게 했습니까?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을 비롯해서 흉악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 집행의
서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장을 날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판결로 해서 그 구속시키고 판결을 선고했는 것보다도 실제로 선고돼서 오면은 집행될 수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잠재적 흉악 범죄자들한테 날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와 같은 최근에 어떤 그 흉악 범죄 예고 글이라든가 네.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흉악 범죄에 대한 상당 부분 범죄 억제 효과가 어떻게 보면 극약적인 처방이긴 하지만 어떤 그 사형 집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측을 합니다. 일단 경고장을 날린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 아까 그 설명하는 모습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차근차근 설명만 하는 사람은 또 아니죠. 또 야당의 어떤 비판, 공격엔 또 굉장히 또 날카롭게 또 대립을 하곤 하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돈봉투 관련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 또 발끈했습니다.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자, 그 자리에서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 20명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김회주 위원께서 이 질문을 법무장관에게 결산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당연히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공소사실을 포함 못했죠?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의원님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권지웅 위원님.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거 이해충돌입니다라고 김혜재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시작점이 한동훈 장관께서 본인의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예 일절 그런 맥락이 없이 만약에 의원이 자신과 연결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압박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어쨌건 그냥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20명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될 의무는 한동훈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같은 논의를 예결위장에서 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나름 어쨌든 다른 상임위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무부와 관련된 법사위에서 다루거나 이런 것들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냐, 예결위에서 있느냐, 뭐 관련한 뭐 다른 이 법사위도 있고 한데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 얘기가 실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예결위에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안에서 이 얘기를 한 건지 들어보시죠.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이 검사들이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시기를 배려를 하면서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전부 다 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은 굉장히 수가 많지만 그것이 어느 하나도 민주당이나 의정 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케줄에 무조건 맞추라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떤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의 어떤 위원으로서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예결위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대변인입니까? 라고까지 또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박준호 위원님, 사실 통상 예결위에서 예결위는 예산 관련한 얘기를 하는 자리긴 하죠. 근데 통상 예산이랑 무관한 질문들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어떤 발언을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이 왕왕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야가 다 공이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제 뭐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뭐 상임위가 개최될 때도 마찬가지고 네. 뭐 예결위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뭐 정치적 어떻게 보면은 득실에 따라서 또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해당하는
뭐 국무위원이 있을 때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데요. 저는 매우 적절치 못한 이제 정치적 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지적한 것은 저는 뭐 앞으로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 정치인들도 특히 그 사실상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자기가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도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얘기를 논의하는 게 사실 맞죠. 지금 오늘 저희가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뭔가 굉장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예결위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네, 이 기자들의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봤는데 말고 원희룡 장관도 어제 국회에 왔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야당 정권 교체 발언 사과하라. 원희룡 노무현 탄핵도 기각했다. 거부.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국토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권 교체 발언 사과하십시오. 네. 원희룡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좀 선언을 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고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지금 네. 직접 지금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김민기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하신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임기 중에 대통령은 뭐 불소추 특권도 있고 대통령과 지금 장관을 비교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 아니고 네. 탄핵과 관련된 한마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네. 본인의 좀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언급이 어떤 탄핵될 만큼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가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 포인트에 있는 것이지 결코 본인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동렬해 놓고 비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법대 수석, 뭐 사법시험 수석, 네. 수석을 달고 다녔는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와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할 때는 이미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련되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판례를 상당 부분 검토하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치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는 것처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또 지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의 기류를 봤을 때는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국가공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희룡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미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본인의 발언 수위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에 네. 면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상당 부분 법적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일단 원 장관이 법적으로 본인은 상관이 괜찮다라는 점을 검토하고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전 탄핵 심판에 대해서 그 사례를 꺼내는 것 자체는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탄핵이라는 것은요, 헌법이나 법률상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안에서도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위반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탄핵까지 나아갈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위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분명히 위반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사례들을 본다면 공무원 직분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을 때 굉장히 중한형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을 우리는 예전에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절차와는 별도인 탄핵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사례와 뭐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가장 실망이 되는 포인트는 항상 이번 정부 인사들은 무언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으시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사과를 하고 뭐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권이나 또는 앞서서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과오가 어떻게 처벌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들으시기엔 참 무책임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권지웅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 160만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600조 이상의 돈을 쓰는 이 집단이 어떤 정치적 이유를 위해서 복무한다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립의 의무를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원희룡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정권 교체를 강화하게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일을 해야지. 네.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총선 당선을 위해서 일하는 국토부 장관을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뻔뻔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보면은 뭐 사과하라는 요구에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정치 중립 선언을 하고 상임위를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에도 못하겠다. 그 선언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장관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약속할 수 없다고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법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앞으로 위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왜 못하시죠? 자, 의사진행 발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대답하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박준호 의원님. 일단 원장관은 아니 왜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뭐 이런 사례들이 그 왕왕 있었거든요. 뭐 네.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 저희 나라에서 보면 이제 그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직 장관이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직 뭐 의원들이 그 이제 그 현직 장관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내 이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본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잠시 그냥 뭐 잊어버리고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석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을 그냥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국토위에 참석해서 이제 저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보다 좀 신중하게 답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뭐 그 위원장이 이제 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본인의 뭐 어떤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뭐 어차피 국무위원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더라도 충분했을 텐데 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뭐 여당뿐만 아니라 그 뭐 당연히 이제 뭐 정부 운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궁금한 점이 최 변호사님. 지금 이미 민주당이 원장관을 고발을 했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원장관한테 지금 총선 출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총선 전까지 뭐 3심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이 나진 않겠지만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고 했을 가정을 전제로 봤을 때 나중에 당선된 이후에 선거법 최종 대법원 결론이 나오면 그게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원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어떤 몇 가지의 가정을 두고 여러 얘기한다는 가정이다, 것 너무. 사실 자체가 조금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결국 그 기소돼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헌법에 의해서 이른바 무죄 추정을 받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출마를 만약에 하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전전 출마하게 돼서 당선이 되고 그게 1심, 기소까지 된 다음에 1심, 2심, 3심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치 윤미향 의원이 예전에 어떤 배임 횡령 문제로 해서 기소가 됐지만 아직까지 사실상 이 내년 4월까지는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형이 확정될 가능성 거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설령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빨리 재판물 진행되지 않고 네. 임기가 4년이 지나면은 국회의원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국회의원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재판이 또 진행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뭐 명확하게 딱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고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도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잼버리 끝난 지 18일 만에 김현숙 대원 국민께 사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그다음에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떤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조직위가 결정을 하고 책임진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은 대해서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건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숙 장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책임의 경중은 감사원이 따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책임의 경중은 감사원이 따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일각에서는 또 권지웅 위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여가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진 곳은 아니다라는 다른 원론적인 표현을 빌어서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 이야기를 며칠 전 상임위가 열렸습니까? 하여튼 그때 와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국회 내에서 러닝맨을 찍고 계셨잖아요. 도망 다니고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근데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책임지는 장관의 모습이라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는 네. 단지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부 조직이 이렇게 일을 못할 수 있었는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갈래의 어떤 점검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다 마비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 지금 대책을 방비를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좀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지켜보고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국회의원이 또 해야 될 일이고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